삼성이 떠난다고 나라가 망하겠냐고요? 그렇게 비웃던 필리핀 고위 관료들, 단 3개월 만에 도시가 멈췄고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엔 더 거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오만, 한국 기업에 대한 착각, 그리고 중국의 그림자 작전까지. 오늘은 필리핀 고위 관료가 직접 고백한 국가 몰락의 기록을 들려드립니다. 필리핀이 세금 인상과 환경 규제로 삼성을 건드리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겨우 한국 기업 하나 떠난다고 나라가 망하겠어? 필리핀 정부 고위 관료들은 비웃었습니다. 세금을 2배로 올리고 공장 가동률을 반으로 제한하며 50억 페소의 벌금을 때렸죠. 작은 나라의 아시아 기업이 감히 덤비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진짜로 떠나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15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3만 명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한 도시가 통째로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그리고 그 모든 게 제 오만함에서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절망감.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다가 경제가 붕괴된 필리핀의 참혹한 현실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로드리고 산토스입니다. 필리핀 재무부 차관이었죠. 지금은 그저 후회만 가득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지금도 그날의 악몽이 생생해요. 모든 것은 작년 가을 운명의 그날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차관님, 긴급입니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커피를 쏟을 뻔했죠. 무슨 일이야? 이 아침부터 라구나 투자 지역 재검토 회의가 소집했습니다. 10분 후에요. 갑자기? 누가 소집했어? 마르코스 차관님이. 마르코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고위 관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흥분한 표정이었죠.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때 같았어요. 늦었네, 로드리고. 마르코스가 비웃듯 말했어요.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야? 삼성이 또 배짱을 부렸어. 마르코스가 서류를 탁 내리치며 말했어요. 그 소리가 총성처럼 들렸죠. 이번엔 또 뭔데? 인프라 추가 지원과 세금 감면 연장을 요구했어. 겨우 인구 1억의 개발도상국 기업이 감히. 회의실에 분노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믿을 수가 없군요. 누구를 우습게 보는 거야? 당장 혼을 내줘야 해. 저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떻게 감히 그런 요구를? 잠깐. 외교부 차관 델 로사리오 씨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삼성은 우리 경제에. 델 로사리오 씨, 마르코스가 말을 끊었어요. 당신 누구 편이야? 필리핀 편이야, 한국 편이야? 하지만 3만 명의 일자리가. 일자리? 마르코스가 냉소했어요. 중국 CATL이 당장이라도 들어올 준비가 됐어. 5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다고. 정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 마르코스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어젯밤에.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 환경부 국장 토레스 씨가 끼어들었어요. 때마침이네요. 시민단체에서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배터리 공장 때문에 아이들이 병든다고. 자, 제안합니다. 라구나를 우선 투자 지역에서 해제하는 거야. 마르코스가 주먹을 쥐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재정국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방세가 자동으로 2배가 되는데 바로 그거야. 마르코스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완벽해. 하지만 그건 사실상 삼성을 쫓아내는. 델 로사리오 씨가 다시 반대했어요. 쫓아내는 게 아니야. 마르코스가 교활하게 웃었어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거지. 한국인들이 특혜 없이 못 버틴다면 그게 우리 잘못이야? 분위기가 급속도로 기울었어요. 다들 마르코스 편에 섰죠. GDP 겨우 3조 달러인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ASEAN의 핵심 멤버인데 이참에 확실히 보여주자고.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마르코스 말이 맞아. 언제까지 작은 나라 기업에 끌려다닐 순 없지. 바로 그거야, 로드리고. 마르코스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자, 투표합시다. 찬성하는 사람? 하나둘 손이 올라갔어요. 델 로사리오 씨만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그도 손을 들었죠.
만장일치였습니다. 훌륭해. 마르코스가 일어섰어요. 이제 한국인들에게 필리핀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보여줄 때야. 집에 돌아와 산미구의 맥주를 따르며 아내에게 자랑했어요. 오늘 큰 일을 했어. 한국 기업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줬지.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여보, 삼성은 좋은 회사라고 들었는데. 좋은 회사? 우리나라에서 특혜만 바라는 기생충이지. 일주일 후 삼성에서 미팅을 요청했지만 일부러 피했죠. 차관님, 삼성 측에서 5번째 연락이. 무시해. 누가 갑인지 똑똑히 알려줘야지. 하지만 그날 밤 창밖을 보며 문득 불안감이 스쳤어요. 멀리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거든요. 며칠 후 라구나 주의회에서 세율 인상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방사업세를 1%에서 2%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좋군. 계획대로야. 하지만 시장 가르시아가 반발하고 나섰어요. 로드리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삼성에 대한 세금을 2배로 올린다니 미쳤습니까? 환경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어떤 시민 말입니까? 삼성에서 일하는 1만 5천 명 시민들은요? 가르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시장님도 대국을 생각하셔야죠. 그날 오후 드디어 삼성 측과 면담이 잡혔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상무라는 사람이었어요. 로드리고 차관님, 우리가 필리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알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낸 세금이 20억 페소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는 3만 명이고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차관님, 솔직해집시다. 이건 표적 과세입니다. 같은 지역 일본 기업은 여전히 0.5%인데요. 박상무가 마지막으로 명함을 건넸어요. 일주일 안에 연락 주십시오. 그 이후는 저희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환경단체들이 갑자기 활발해진 거예요. 배터리 공장 나가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라. 시위대가 삼성 공장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린 필리핀이라는 단체 대표를 만났는데 너무 세련되어 보여서 오히려 이상했죠. 우리는 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곧 언론의 증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는 떠나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부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더 큰 미래를 위해서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차관님, 긴급 뉴스입니다. 삼성 공장이 5개월간 무허가로 운영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관련 문서를 보냈답니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고 정부는 삼성에 50억 페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 측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차관님, 이건 명백한 표적 수사입니다. 필리핀의 모든 공장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왜 우리만? 법은 법입니다. 그럼 이것 좀 보시죠.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같은 기간 환경허가 만료된 공장 리스트입니다. 일본계, 미국계, 독일계, 총 12개 공장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죠.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은 우리를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박상무가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그날이 정말로 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차관님, 삼성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발표했어? 필리핀 공장 완전 철수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모든 채널이 속보를 전하고 있었어요. 삼성 SDI 필리핀 완전 철수 선언, 3만 명 대량 실직 우려, 동남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타격, 30분 후 더 충격적인 소식, 삼성이 베트남 신공장 건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 30억 달러, 고용 인원 5만 명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보다 거의 2배나 큰 규모였어요. 총리실에서 긴급 소집. 로드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3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이런 젠장. 즉시 대책반을 구성해. 삼성을 붙잡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환하게 웃으며 삼성 회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일면을 장식했죠. 오후가 되자 증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닐라 증시 5% 폭락,
페소 가치 사상 최저 삼성협력업체 대표들이 몰려왔어요. 차관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삼성 물량이 90%였어요. 직원 300명은 뭘 먹고 살려고요? 그날 저녁 라구나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시청 앞에 노동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정부는 뭘 했나? 이번엔 진짜 시민들의 분노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전망을 쏟아냈어요. 직접 실직 1만 5천 명, 간접 실직 1만 5천 명.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연간 1조 페소 이상일 겁니다. 마르코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로드리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야? CATL은 어떻게 됐어? 그게 연락이 안 돼. 갑자기 투자 검토를 보류한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중국 기업마저 우리를 외면했어요. 철수 발표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차 협력업체 15곳이 오늘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가르시아 시장이 찾아왔어요. 로드리고, 우리 시가 죽어가고 있어. 하루에만 500명이 실업급여 신청했어. 그가 서류를 던졌어요. 자살 시도자 명단이야. 어제 하루 12명. 다들 가장이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숫자로만 봤던 실직이 이렇게 잔인한 현실이 될 줄은. 라구나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처참했어요. 삼성 공장은 굳게 닫혀 있고 상권엔 폐업 팻말이 즐비했어요. 하루 300명 왔는데 이제 10명도 안 와요. 오늘이 마지막 장사예요. 20년 된 단골 식당 주인이 울먹였어요. 집값이 40% 폭락했어요. 삼성 관련 세수가 전체의 40%였습니다. 시는 재정 파탄 상태예요. 한 기업이 떠나는 게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큰 줄 몰랐어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체계적이고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비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익명 제보자를 추적해도 찾을 수 없어요. 가짜 이메일에 IP도 위장됐더라고요. 환경단체 후원금도 대부분이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계좌에서 들어왔어요. 예전 삼성 임원 김 이사를 만났어요. 이제야 눈치채셨네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바로 삼성이었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어요. 환경단체 시위, 언론 공격, 똑같은 패턴이죠. 그런데 그들은 배후를 알아챘으니까 현명하게 대처했어요. 우리만 속은 거군요. 이용당한 거죠. 여러분의 오만함을 이용당한 거예요. 마르코스 차관 행적을 조사해봤더니 작년에 중국을 4번 다녀왔어요. 매번 CATL 임원들을 만났고 스위스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비공식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박상무가 나왔어요. 아직 완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도 재검토 의견이 있어요. 베트남 공장 짓는데 2년 걸리거든요. 먼저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받았던 압박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더 충격적인 문서, 중국 정부 문서입니다. CATL의 동남아 시장 장악 전략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이용당했군요. 제안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실한 보장을 한다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한국 방문해 공식 사과, 10년간 세금 동결 특별법, 진상조사 공개,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삼성이 조건부 복귀를 검토한답니다. 중국이 배후였고 마르코스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르코스가 체포됐어요. 대통령과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곳에 고개를 숙이러 가는 심정.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어요. 서울 회담에서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우리의 오만과 편견이 소중한 파트너를 잃을 뻔했습니다. 외부 세력의 계획적 공작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증거 자료를 제시했어요. 삼성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단계적 복귀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귀국 후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마르코스 집에서 발견된 문서. 중국 정부와 CATL이 공동 작성한 극비 문서였어요. 예산 50억 달러. 기간 2023-2028년. 정부는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ASEAN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공동 대응이 결정됐죠. 아이러니하게도 필리핀이 영웅이 됐어요. 약속대로 삼성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로 5,000명 재고용, 내년까지 1만 명으로. 하지만 전체의 50%만 복구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필리핀 한국기술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이게 진짜 협력이에요. 이제는 원리를 배워요. 우리를 파트너라고 하시더라고요. 센터장 김 박사가 말했어요. 기술은 나눠야 발전해요. 진짜 경쟁력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신뢰죠. 6개월 후 라구나에 활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상처는 남았죠. 폐업한 협력업체 중 절반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1년 후 CATL이 동남아 진출을 포기했대요. 프로젝트 드래곤, 폭로 후 ASEAN이 경계하니까요. 역설적이었어요. 그들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비밀이 유지됐어야 하는데 우리가 폭로하면서 오히려 무산된 거죠. 마지막으로 마르코스를 면회했습니다. 후회되나? 매일 후회해. 더 큰 미래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용당하고 버려졌어. 그래도 하나는 배웠네. 진짜 파트너가 누구인지. 삼성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겸손과 지혜,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우리가 잃을 뻔한 것에 비하면 기적이었으니까. 이제 저는 은퇴했습니다.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만은 재앙의 시작이고 겸손은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작은 나라는 없다. 오직 작은 생각만 있을 뿐이다. 국가 간 경쟁에서 우리는 때로 현혹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런 유혹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정부 관계자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작은 나라 기업이라고 무시했다가 국가 경제가 무너질 뻔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게다가 그 배후에 숨어있던 거대한 음모까지. 정말 국제사회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글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과 정부의 갈등을 넘어서 우리 시대의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필리핀 정부의 오만함이 불러온 참극, 그 뒤에 숨어있던 중국의 치밀한 경제 공작,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달콤한 제안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눈이 필요하고 진정한 친구와 이용하려는 자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 작은 기업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 있고 오늘 무시한 파트너가 내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로드리고 산토스 차관의 고백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 오만은 재앙의 시작이고 겸손은 지혜의 시작이다. 작은 나라는 없다. 오직 작은 생각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